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황제 이민의 달콤한 꿈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4세가 된 최진수 씨와 62세 부인 김영희 씨 부부입니다. 진수 씨는 37년 동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 영희 씨는 32년 동안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평생을 일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은 2018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뿌듯하셨다고 해요. 진수 씨는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450만 원을 받고, 영희 씨도 300만 원을 받아서 합치면 월 75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합치면 전 재산이 4억 원 정도 됐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저축한 돈도 있으니까 걱정 없어. 진수 씨가 영희 씨에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집도 있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지만 대출도 다 갚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죠.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영희 씨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광고를 하나 발견했어요. 캄보디아 황제 이민, 한국 물가의 4분의 1로 왕처럼 사세요. 라는 제목의 광고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영희 씨가 클릭해서 읽어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캄보디아는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월 200만 원이면 한국의 월 800만 원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도 크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음식도 저렴하고 날씨도 따뜻해서 노후 생활하기 최적입니다. 영희 씨는 남편에게 이 광고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연금으로 캄보디아에서 정말 좋게 살 수 있대. 진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 그렇네. 우리 연금 750만 원이면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부자네. 광고 끝에는 무료 투자 설명회 및 현지 투어 안내가 있었어요. 진수 씨 부부는 한번 가봐도 괜찮겠지. 무료인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어요. 회장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50에 60대 은퇴자들이었는데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정말 매끄럽게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제 노후 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깨끗한 아파트, 넓은 수영장, 현대적인 쇼핑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급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매년 10에 15% 상승하고 있고, 특히 수도 프놈펜은 제2의 싱가포르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에 이주해서 성공했다는 한국인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줬어요. 저는 1억 원으로 아파트 2채를 샀는데 임대 수익만으로 매달 2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원금 회수는 5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죠. 진수 씨 부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현지 투어 무료 제공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영희 씨가 남편에게 말했고, 진수 씨도 그래,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한 달 후, 진수 씨 부부는 다른 20여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모든 비용은 부동산 업체에서 부담했어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니까 정말 더웠어요. 하지만 마중 나온 직원들이 에어컨이 시원한 버스로 안내해줬고 5성급 호텔에 숙소를 제공해줬어요. 와, 정말 좋네. 진수 씨가 감탄했어요. 첫째 날은 도시 투어였어요.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 현대적인 쇼핑몰, 깨끗한 거리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발전하고 있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둘째 날에는 실제로 분양 중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신축 아파트였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이 아파트 한 채가 1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억이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살고 있다는 한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50대 부부였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는 2년 전에 이주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날씨도 좋고 한국인 커뮤니티도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는 음식점과 편의시설을 돌아봤어요. 한국 음식점도 많고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었어요.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겠네, 영희 씨가 말했어요. 마지막 날 투자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1억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시면 임대를 놓으면 매달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2억 원이면 2채, 3억 원이면 3채. 계산해 보세요. 진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3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 수익이고 우리 연금 750만 원이랑 합치면 월 1050만 원이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여기서 작은 음식점 하나 하면 영희 씨도 그래, 음식점 수익까지 합치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매일 캄보디아 이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에게도 말했는데 큰아들이 아빠,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아들아, 아빠가 37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쪽 사람들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이더라.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결국 2019년 12월 진수 씨 부부는 4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아파트 3채를 샀고 남은 5천만 원으로 프놈펜 시내에 한국 음식점 자리를 계약했어요. 2020년 1월 진수 씨 부부는 한국 집을 전세로 내놓고 캄보디아로 이주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두 사람은 정말 들떠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아파트도 깨끗하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음식점도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손님도 제법 왔어요. 하지만 2월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약했던 아파트 3채 중 2채가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곧 완공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임대를 놓은 한 채도 임차인이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다시 구할게요 라고 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음식점도 처음에 호황이 지나가고 손님이 점점 줄었어요. 경쟁 음식점들도 많았고 생각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어요. 3월 초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곧 현실이 됐어요. 3월 중순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관광객이 뚝 끊겼고 한국인들도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부부의 음식점은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완전히 적자였어요. 4월 캄보디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음식점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한 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투자한 5천만 원은 물거품이 됐어요. 아파트도 문제였어요. 관광객이 없으니 단기 임대는 불가능했고 장기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어요. 임대 수익은 완전히 끊겼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였어요. 국경이 막혀서 비행기가 없었고 설령 돌아간다 해도 2주 격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집은 전세를 줬기 때문에 갈 곳도 없었어요. 진수 씨 부부는 캄보디아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연금도 생활비로 다 써버렸어요. 5월 진수 씨가 부동산 업체에 연락했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담당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돈이 다 여기 묶여 있는데. 진수 씨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본사에 문의해 보시죠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본사에 연락했더니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였어요. 6월 통장 잔액이 3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진수 씨 부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결국 자녀들에게 SOS를 쳤어요. 큰아들이 급하게 돈을 보내줬고 그 돈으로 겨우겨우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7월 초 진수 씨 부부는 캄보디아를 떠났어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아파트 세 채는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팔 수도 없었고 임대도 안 됐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전세 준 집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격리 시설에서 2주를 보낸 후 큰아들 집에 임시로 머물렀어요. 한 달 후 경기도의 반지하 방을 월세로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연금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지금 진수 씨 부부는 그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습기 찬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여요. 냄새도 좋지 않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영희 씨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진수 씨는 미안해. 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당신 말대로 더 신중하게 결정할 걸 그랬어. 라고 자책했어요. 당신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동의했잖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쉽게 믿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뭘 놓쳤을까? 캄보디아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가격은 투자할 때의 절반도 안 되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3억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부동산 업체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홈페이지도 사라졌고,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대요.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지만, 증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소송도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굶지는 않잖아요. 라고 위로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힘들어요. 37년, 32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우리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수 씨가 벽을 보면서 중얼거려요. 영희 씨는 이제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월급은 8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진수 씨도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황제 이민.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다 사기였어. 투어에서 만난 그 행복한 한국인들도 그 성공 사례들도 다 연극이었던 거야. 진수 씨가 후회하면서 말해요. 진수 씨 부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고 해요. 절대 황제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쉽게 믿지 마세요. 우리처럼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어요.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직접 가봐도 성공 사례를 봐도 그게 다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60대 부부의 이야기. 정말 안타까워요. 황제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말들이 정말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투자, 과장된 광고, 조작된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진수 씨 부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쉽게 벌기도 어렵지만 한 번 날리면 다시 모으기는 더 어려워요.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해외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충분히 검증하시고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은 의심해 봐야 해요. 진수 씨 부부의 사연이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황제 이민의 꿈은 현실의 노후 파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